안녕하세요. 소윤경입니다. 요즘 좀 어려운 시기이죠. 코로나가 다시 크게 유행을 하고 있어서 저도 서울에 나가지 않고 작업실에서 작업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다행히 그림 그리는 직업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또 무언가를 판매하거나 이런 일들이 아니라서 그나마 타격을 덜 받는 직종이 아닐까 생각해요. 예전에 IMF가 왔을 때 작가인 친구들에게 연락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시 저는 유학 생활을 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작가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네요. 그 친구는 화가로 사는 삶이 언제는 핀적이 있었느냐, 늘 비슷하다. 경제가 어려워지던 좋아지던 별 상관이 없는 직업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어쩌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물론 화가랑은 다르게 그림책 작가나 일러스트레이터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경제적인 영향을 받는 직업이기도 하죠. 경제가 나빠지면 당연히 그림을 주문하는 일들이 적어지고 일러스트레이터나 그림책 작가들은 자신의 그림을 판매할 기회가 적어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요즘 같은 시절이 저에게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오랜 시간 이렇게 작가로서 불안한 삶을 살아와서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프리랜서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 혼자서 세상과 맞서며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림을 그리며 사는 작가의 멘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림을 그리며 사는 삶은 늘 불안을 끼고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어쩌면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기도 하죠. 그 대신 자유롭지 않느냐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생각보다 그렇게 자유로운 직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유로움을 찾긴 하지만 늘 일정들이 있고 또 그것에 맞춰서 과업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잘할 수 있을지 못할지 늘 그것도 불안하고요. 결과물들이 잘 나오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작업을 한다 해도 그것이 경제적인 보상으로 이어질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늘 갈등과 걱정, 불안에 휩싸이기 쉬워요. 그렇다고 해서 평생 동안 그림을 그려오던 것을 멈출 수는 없죠. 화가로서의 삶이 행복한가 불행한가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규정짓고 의미 짓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무엇보다도 불안을 잠재워야겠죠. 불안은 무엇일까요? 불안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죠. 대체적으로 지금 당장 먹을 밥이 없고 차비가 없고 입을 옷이 없고 잘 곳이 없는 것은 대부분 아니죠. 하지만 미래에 내가 계속 작업을 해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나이가 되면 중견작가로서 내가 이번 생에서 화가로서 성공을 거두고 떠날 수 있을지 아닐지, 내가 원하는 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떠날까 봐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경제적인 보상은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좀 적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경제적인 걱정들이 저에게는 청년 시절에 가장 컸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작업들을 다 마치고 생을 마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시간이 굉장히 아깝거나 오로지 돈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은 가급적 피하고자 노력하게 되네요. 그만큼 시간과 체력이 많이 변해가기 때문이겠죠. 제가 30대를 보내면서 가장 열심히 살긴 했지만
약간 후회하는 점이 있어요. 그것은 20대 때 겪었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가난하게 살지 않을까? 돈을 못 벌어서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늘 꼬리를 물고 살았죠. 그래서 보다 현실적으로 작업을 해나가고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해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파인 아티스트였던 저는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들을 그려나가지 못하고 그 시간들을 모조리 경제적인 부분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일러스트레이션을 하고 또 주문 들어오는 일들을 소화해 나가는데 다 소비했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생각한다면 화가로서 그림을 그리는 일은 그다지 보상이 빠른 편이 아니에요. 어쩌면 10년, 20년, 어쩌면 또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보상이 돌아올 수도 있고 누군가 알아봐 줄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그림을 그만두고 자신이 꿈꿨던 길을 접는 이유는 빠른 보상을 바라기 때문이죠. 오히려 너무 현실적이거나 너무 조급함이 앞서서일 수도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일은 그저 자신이 그것밖에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일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믿음에서 시작해야 하겠죠. 저도 이런 삶이 때론 답답하고 숨막히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느낌도 들고 굉장히 수입도 낮다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 막연하게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만들고 있는 그림책이나 그리고 있는 그림들이 과연 이것이 무엇이 될까 막막할 경우도 많죠. 그리고 대부분 제 책상 속에 묻혀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막막함들 속에서 작업을 이어가는 일들이 때론 숨막히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영원히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꿈꾼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 속에서 자신을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별 다른 것이 아니라 포부를 크게 갖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좀 더 넓은 세계를 만들어 놓고 싶고 남들이 보지 못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싶다. 그리고 나 스스로 만족할 만한 작품들을 세상에 남겨놓고 싶다. 그런 것들이 우선이 돼야겠죠. 어쩌면 너무 뜬구름 같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하지만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포부를 크게 갖고 그 일을 꾸준히 아주 오랫동안 해나간 결과 뜻밖의 행운을 얻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중도에 포기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저도 그래서 늘 슬럼프가 오거나 그림 그리는 일이 숨막히게 느껴지거나 앞으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느낄 때 하고 있는 생활의 루틴이 있어요. 그중 하나는 새로운 재료를 사는 것이에요. 재료를 산다고 하는 것은 물감이나 붓을 사거나 캔버스를 새로 사는 것도 있지만 또 요즘 같은 때는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사서 배워보는 일, 또 새로운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일, 이런 것들에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겠죠. 또 하나의 루틴은 좋은 전시를 보러 다니는 일이에요. 어떨 땐 예술이라는 것들이 정말 세상에 필요 없는 일이 아닐까? 아무도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외로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좋은 전시를 보거나 감명 깊은 공연을 보게 되면 정말 예술이란 것은 굉장히 인간에게 중요한 하나의 문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금 자부심을 갖게 되고 힘을 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고 가야겠다, 이런 결심이 다시 생기게 되죠. 그림을 그리는 삶은 하루하루 마치 돌을 쌓아가듯이 언젠가는 무언가를 이루는 삶이기도 해요. 그래서 힘겹지만 그래도 보람되는 일이죠.
만들어진 작품을 보고 또 내가 이루어낸 세계를 내려다볼 수 있는 날들이 항상 돌아오죠. 많은 언덕길을 넘어서 높은 산에 올라서 내가 지나온 길들을 내려다보면 그 발자국마다 멋진 그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삶을 기록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술가로 산다는 것, 그림 그리는 삶을 산다는 것, 내 삶을 기록하고 또 그것들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멋진 일이 아닐까요? 굉장히 설레이는 일이기도 해요. 앞으로 저의 삶이 얼마나 많은 여정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계속 또 제가 개척해가는 새로운 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뿌듯하고 두렵지만 설레고 즐거운 생각이 자꾸 솟아나네요. 요즘처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때이고 또 작가님들도 작업을 홀로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저 또한 그림을 그리면서 책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고 또 전시를 준비하고 있고 언젠가는 이 어려운 시기가 또 거치고 나면 저희들이 서로 만나고 또 즐겁게 웃는 날이 오겠죠. 그때를 생각하면서 즐겁게 오늘을 보내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보람있게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해 볼게요. 안녕.